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6일 최병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간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요지를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거, 여기서 만든 재원으로, 돈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한테 약 40억 원을 주는데 우리 돈으로 준다는 거죠. 이걸 제3자 변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모금해서 준다. 그게 대략 한 40억인데 결국은 일본의 피고 기업이 있죠. 일본제철, 그 다음에 미쓰비시 중공업 뭐 이런 데를 대신해서 한국 기업이 준다. 이런 뜻인데 그 한국 기업은 그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서 그 일본이 우리한테 뭐 차관도 주고 무상으로 준 돈들이 있습니다. 이걸 쓴 회사들이 있죠. 포스코, 한국전력, KTNG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여기 등 16곳의 이 수혜 기업들, 혜택을 입은 기업들이 자발적 기부를 하도록 유도한다. 아마 이미 얘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데는 문을 열어놓고 추후 외교력을 집중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거고요. 박진 장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일본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한다. 뭐 일본 기업이라는 거는 그 피고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신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 그 다음에 일본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게이단넨이라고 경단련입니다. 거기가 공동으로 미래청년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일본 기업이 출연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외무성에서는 자, 우리의 발표가 있고 나서, 그러니까 아마 곧 있을 겁니다. 식민지 지배 등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걸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놨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이걸 해제하기 위한 양국 간 협상 개시, 원위치 시킨다는 뜻이죠. 뭐 이런 걸 선언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과연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이걸 잘됐다 얘기를 하면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으로부터 무슨 친일 세력 이런 공격을 받게 되고요. 잘못했다 그러면 또 무슨 뭐 마치 무슨 진보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또 그 프레임에 지금 씌워지기 딱 십상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일단 비판하고 봐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다. 뭐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일 관계에 대한 팩트는 뭐냐? 그거 간단하게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이라는 건요, 한국 및 일본과 그리고 그 국민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의 청구권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그러면 한국, 일본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개인이 일본 기업, 개인이 일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개인 청구권까지 다 해결된 거냐? 요게 논점이죠. 쟁점입니다. 한국의 대법원에서 이거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범 기업이 아까 얘기한 뭐 일본제철이나 아니면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데 이런 데가 오니까 배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죠. 최고재판소하고 외무성도 이 개인 청구권까지 다 해결된 건 아니다.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이걸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는 없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배상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배상 안 해도 된다.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한다면 모르지만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아낼 수는 없다 이런 뜻이니까 결국 한국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뭐 비슷한 듯 싶지만 사실상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일본 기업에다 배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 기업들은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아니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서 다 해결됐고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배상할 의무가 전혀 없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죠. 이거는 한국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입장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한국 대법원의 결정을 따라야죠.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본은 일본 외무성은 당연히 그럼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따르겠죠.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편을 드는 거, 일본 사람으로서 일본의 편을 드는 거,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양쪽 다 그래, 양쪽 의견이 다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최종 결정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한국이 유리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 일본이 발언권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정쩡한 상태로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에 관한 최선의 해결책은 뭐냐? 그거야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배상에 나서는 것. 이게 우리로서는 최선이겠죠? 최악은 뭐냐? 한국이 모든 청구권을 다 포기하는 것. 이게 최악이죠. 그러면 최선과 최악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적어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 중간선 어디서 타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최선, 최악을 얘기했습니다. 가장 쉬운 거 뭐죠? 문재인 정부가 했듯이 일본에 대해서 목청을 높여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그렇게 해왔죠. 그러면서 일본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뭐 죽창가 운운해가면서 일본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한 발짝도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했습니다. 왜?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니까 뒷걸음질 쳤죠. 제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식의 해법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에 대해서 목청을 높여서 우리 대법원 결정을 따르라. 근데 일본 정부가 왜 한국 대법원 결정을 따라야 되죠? 그렇게 따지면 일본 정부는 아마 이럴 겁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을 따르라 한국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 결국 해법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순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서 저는 국민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서 윤석열 정부도 일본에 대해서 계속 배상하고 진정한 사죄해라. 일본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 일본은 일본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어려운 방법은 뭘까요?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최선의 방법과 최악의 방법의 중간선 어디에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풀려고 노력한 게 저는 박근혜 정부였고, 근데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이 일정 부분 그 재단에 기여를 한다는 것 때문에 바로 또 이른바 친일 프레임에 걸려들었습니다. 그게 좀 정교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풀려고 노력을 했던 것은 전 평가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제가 과거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처음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나갔고 윤석열 정부는 또 가장 어렵지만 문제 해결을 노력하려는 자세.
정부는 이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를 풀어가야지. 가장 목청 크게 상대 국가 비난한다고 해서 국민이 박수치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법은 해결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할 일은 저는 아니다고 본다. 그러니까 복잡한데 가장 쉬운 게 움직이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 계속 움직여라 라고 큰소리 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국민은 박수칩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득도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그걸 완벽하게 푸는 방법인데 완벽하게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저는 이 결단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결정을 했다. 선택의 문제지만 미래지향적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바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맥락이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인 그런 결단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뒤로 돌려놨던 거고,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다시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한국, 일본, 미국, 한미일이 뭔가 협력해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쪽에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현실적인 우리의 지정학적인 여건입니다. 다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북한 다 같이 뭔가 해서 잘해봅시다. 그게 됐을 것 같으면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왜 못했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왜 못했고요? 결국 북한을 그런 식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북한 핵만 완성하도록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이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적어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곧 국가의 책무다 하는 것이고, 지금 이 결단으로 이제 한일 관계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끝나고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런 거에서 후퇴할 경우에는 또다시 과거 옛날 거 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 그게 가장 쉬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돌아가십니다. 아마 다 돌아가시면 더 이상 문제 제기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목소리 자체도 낮아지고요. 글쎄, 그걸 해결책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은 자꾸 문재인 정부가 했던 가장 쉬운 방법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정부는 뭔가를 해결하고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 이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철학적 관점 이런 걸 본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바로 과거와 미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사실 1965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가장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